안녕하세요. 재테크 관련 준선생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전원주택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산광역시 부동산에 낀 거품의 징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세계를 리드하던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2014년부터 하락세로 탄 뒤 어느덧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선사 빅3의 경우 그래도 내실이 튼튼한 대기업이지만 중견과 중소조선사의 경우 경기 하락으로 휘청거렸으며 2020년 올해는 한진중공업과 대선조선이 매각 매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진중공업과 대선조선은 부산 영도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직 매각 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상한 소문이 나오고 있어 논란 중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두 조선소를 인수할 기업이 해당 부지 용도를 변경해 대규모 아파트 등 부동산 개발에 나설 수도 있다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소가 아파트 부지로 변경이 된다면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는 차치하고도 제가 바라볼 때 이런 말이 나오는 배경에는 바로 부산 신축 부동산 시장이 지금 매우 뜨겁기 때문입니다. 주택시장이 활활 타오르면서 한 지역 경제 상승에 큰 역할을 해야지만 산업단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더라도 지역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덜하기 때문에 이런 화두가 던져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방은 부동산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짧은데 그래도 사이클 주기를 길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산업 경기가 잘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서울과 지방 부동산의 대표적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산업 경기에 대한 주택 경기 민감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용인력이 많은 조선업이 사라지고 단순 주거지역에 들어선다는 것은 지역 경제를 황폐히 만드는 요인이라 생각이 듭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요즘 부산 부동산의 화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고요. 오늘의 본론인 전원주택 매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주변에서 30대의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로망은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것이다. LH가 단독주택 택지 분양을 한다는데 청약 한번 해볼까?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 매수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라는 뉘앙스로 제게 말할 때마다 저는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대가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했을 경우이니 전원주택 입성을 꿈꾸시는 은퇴 예정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니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와 친분이 거의 없는 사람이 저는 전원주택을 짓고 아이들과 마당에서 뛰어노는 것이 꿈이다 이런다면은 아 그러시구나 그 꿈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만약 약간의 친분이 있다면은 좋은 생각이긴 한데요. 그래도 꼭 살고 싶으시면 전세나 월세로 한번 어떤지 살아보시고 그래도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 그때 가서 매입을 하던 새로 짓던가 해보세요. 그런데 상대방이 정말 친하다고 한다면 바로 욕부터 합니다. 순화된 표현을 하자면 이 정신 나간 놈아 지금 네 인생이 달리는 말에 올라탔는데 전원주택으로 주거지 이동을 하겠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낙오를 위해 말에서 뛰어내리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지금은 자산 증식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데 고만고만하게 사는 평범한 월급쟁이가 인생 로망을 즐기기 위해 전원주택을 매수하겠다는 것은 30대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 사람들이 왜 아파트를 거주를 할까? 아파트는 대부분이 좋아하는 표준적 주거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고 팔리는 빈도가 높은 인간이 만든 가장 우수한 주거용 재화이다. 그런데 전원주택의 경우 호불호가 극히 갈린다. 모던하게 짓던 한옥처럼 짓던 어떠한 형태의 주택이든 간에 선호하는 사람이 극히 편향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전원주택인 것이다. 그러니 사고 나면 팔기가 매우 어렵고 아파트는 전문업체가 주기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감가되는 속도가 느리지만 전원주택은 오로지 개인의 역량으로만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감가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반면에 아파트는 건물은 감가되어서 가격이 빠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층수에 따라 부여된 서로 다른 조망권에도 가치가 부여되기 때문에 층과 방향에 따라 상대성이 생기는 이유로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도 한다. 하지만 전원주택은 제 아무리 뛰어난 위치에 있어서 조망권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비교할 만한 주택이 없기 때문에 가격의 상대성이 없는 관계로 조망권에 대한 프리미엄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전원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관리비가 많이 든다. 하물며 정원에 물을 주기 위해 호수도 내 돈으로 사야 하기 때문에 월 유지 관리비가 꽤 나오게 되는 것은 살아보고 나서야 깨달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겨울에는 특히나 춥고 방범에 취약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자, 여기까지 30대는 전원주택 매수를 넘보지 마라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사서는 안 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투자성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사람들의 수요가 적기 때문에 투자로서 가치가 낮다는 의미고요. 만약에 도심 속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서 거주를 한다면 추후 재개발이 될 수 있으므로 제가 말리지는 않지만 도심 외곽에
전원주택이나 신규 택지 개발 지구의 단독주택은 투자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30대에는 꾹 참으시고 자산을 어느 정도 형성한 뒤 은퇴 이후에 시도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히 LH가 분양하는 택지 지구 내의 단독주택 부지는 상가주택을 지을 수 없는 용도 제한이 걸린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지금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도 바쁜 당신이 덤빌 물건은 아니다 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원주택 매수를 검토하는 30대 분들을 위하여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 주위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친절히 제 영상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